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가져갔던 우리 국보급 문화재의 목록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목록이 알려지면 한국에서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감춰왔던 것인데요. 나아가서 일본 법원은 이러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결까지 냈다고 합니다. 전문가 통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오늘 화제의 인터뷰 황평우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일본의 법원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네네. 원래는 이제 그 1심에서는요. 예. 공개하라고 했었는데. 예.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고등법원이죠. 일본의 그 외무부 관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했듯이 이 목록이 공개될 경우에는 한국에서 반환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예. 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다. 그다음에 결국에 한국에 65년도 한일협정하고 난 다음에 보내준 것들은 정말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예.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진 거죠. 아, 그러니까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네요. 그렇죠. 이미 근데 사실은 이거 예견돼 있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이미 뭐 1990년대 말부터 일제가 약탈해 나갔던 문화재 목록이나 또 예. 그다음에 몇 점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일본은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숨긴 게 이제 나타났고요. 처음에 65년도 유물 올 때도 사실은 뭐 집신이나 뭐 또 어떤 거냐면 우체국 간판이나 또 우체국에서 그 소인 찍는 도장 이런 것들이 점수로 다 포함돼서 왔죠. 가치적인 측면에서 뭐 국보급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만 반환한 것이네요. 그렇죠. 반환됐던 게 몇 점 정도였습니까 그때? 가치 없는 집신, 뭐 우체국 간판, 우체국 소인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 몇천 점이 왔습니다. 우리가 예. 요구한 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데 몇천 예. 점이 오고 이거를 점수로만 많이 돌려줬다 이렇게 악용을 했죠. 예, 당시 뭐 한 3분의 1 정도만 돌려줬었고 그 국보급은 감춰왔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문화재나 가치 있는 문화재 같은 경우는 예. 전부 다 감춰버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얘기했던 얘기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도 돌려달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일본을 다녀왔는데요. 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에서 강탈당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오히려 우리 그 대마도에서 요번에 불상 훔쳐온 걸 가지고 예. 한국 사람들이 더 강탈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하하.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강탈당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죠. 강탈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 게 일본이 굉장히 기록을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입된 기록들이 정말 남아 있어요. 예. 옛날에 우리 북한 대첩회 같은 경우도 전부 기록이 다 남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국립박물관이나 야스쿠니 신사 같은 데서 유물을 받지는 않아요. 예. 그 이번에 알려졌던 내용, 그러니까 이 외무성의 진술서 앞으로 우리가 일본 측에 반출 문화재 반환 요구를 할 때 어떤 근거로 쓸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이 민간 단체에서 일본이 굉장히 그 좀 저급한 문화재들을 돌려줬다라고 하면서 생색내기에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주장만 하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일본 법원에서 그 기록이 남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우리가 프랑스에서 외교장각 문화재도 돌려달라고 할 때 그 법원을 통해서 프랑스 문화부 관리가 불행한 약살임을 인정한다라고 법원에다 기록을 남겼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로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다라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반환 운동을 다시 했을 때 또 국제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내년이면 이제 한일협정 50주년이 되는데요. 뭐 이와 연관해서 본다면 또 문화재를 저희가 이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제 물론 뭐 내년부터 해서 바로 문화재가 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이런 노력들을 일본과 같이 계속 협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소송도 민간 단체가 있죠. 예. 프랑스 정부로 소송을 건 것도 민간 단체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의 문제는 우리 정부와 또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이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나가서 이 일본으로부터 돌려달라, 국제법적으로도 돌려달라, 아니면 문화재 어떤 외교적인 문제에서도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나 문화재청이나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돌려달라기는 힘들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단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정부나 국가기관에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예,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일본 시민단체고. 그러니까 문제는 관은 안 되는데 예. 민간단체만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반출 문화재를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시에 어떤 그렇죠. 북한에 돌려주려는 목록도 있기 때문에 또 일본 측에서 목록 자체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우리가 65년도에 일본과의 외교를 할 때 이게 조금 우리가 좀 미숙해서 일본으로부터 많이 농락을 당했지만 예. 북한은 지금 문화재 일본과의 수교도 안 돼 있지만 문화재 반환 협상을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만약에 이제 한일 수교에 대해서 다시 하고 또 문화재 반환 협상을 다시 했을 때 예. 북한 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서 유출된 약탈된 문화재에 대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장의 말씀은 남한과 북한 모두 함께 그 환수를 그렇습니다. 추진하자. 한반도 차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외교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민간 차원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관 차원에서 참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좀 바뀌는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앞으로도 이번 판결이 나와서 외교부가 뭐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비판적이고 냉정하게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뭐 협상의 파트너, 의견에 나눈 파트너로도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전혀 의견을 안 나누려고 합니다. 아, 왜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이런 정책이 비판적이라 이거죠. 비판적인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안 하겠다. 의논도 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뭐 20년 동안 그 운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피부로 느끼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일제 강점기 때 약탈된 문화재가 6만 6천여 점이다. 뭐 이런 통계가 있는데. 아니요, 100만 점 가까이 될 겁니다. 100만 점 가까이 됩니까? 그 100만 점 중에 뭐 대표적으로 환수가 돼야 될 것 같은 몇 점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제 조급하게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논리를 핍니다. 빨리 돌려받으려고 하면 실수가 하게 돼요. 우리가 조급해집니다. 예. 일본인들한테 이번처럼 당신네들이 가져간 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압박을 천천히 가하면서 이번 것처럼 실수를 하게끔 만들고 얘기하게끔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정부가 안 했던 거죠. 예. 우리 문화유산 찾기, 역사를 바로 배우고 또한 민관 차원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황평우 소장이었습니다.